안녕하세요. 클리퍼TV입니다. 현재 우린 힘든 시간 겪고 있지만 블랙락의 레리핑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최근에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잠깐만 올해 초에 제가 영상에 넣었던 화면 일부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믿고 싶진 않았었지만 자, 이때가 이제 항상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표시를 한 거고요. 반감기 이후에 크게 올라갈 텐데 그 전에 이 빨간색 조정 구간 보통은 5개월에서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되는 이 빨간색 개미털기 구간에 다 털려 나갈 것이다 라는 레트 캐피털의 의견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정말 이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힘든 구간 거의 끝자락에 왔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상의 개미털기 뉴스들을 제 마음대로 써봤었고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 24년도 하반기에 제2의 엘살바도르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뭐 유행어가 됐나 생각이 드는데요. 베네수엘라조차도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 리저브 에셋이라고 하죠. 석유나 금처럼 국가의 비축 자산으로 편입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록 미국이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김이 빠진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베네수엘라의 일단 야당 지도자 마리아라는 여자분이요. 비트코인 매거진과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쭉 봤는데 굉장히 좀 간절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던 게 인상적이었고요. 이 마리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은 생명줄이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항의 필수 수단이다. 이 목적, 저항에 대한 대상은 쓰진 않았지만요. 제가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독재자인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뒤에 이제 그 저항의 대상인 마두로 대통령이 나오는데 여기도 최근에 우리는 다시 암호화폐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로 적인데요. 적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같이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야당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독재를 또 잘하면 좋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두로가 잘하면 좋은데 이게 퍼주기 예산의 한 70%를 복지에 쏟아붓고 있고 사람들은 공짜 돈에 일도 안 하고 있고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고 정말 이거 최악의 상황인 거죠. 게다가 미국의 제재마저 받습니다. 예전에는 베네수엘라가 한때 석유 부국이잖아요. 인플레이션도 많긴 하지만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에게 떵떵거리면서 예전에 차베스 대통령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미국의 허리케인 부니까 우리가 뭐 좀 지원이라도 해줄까 뭐 이렇게 조롱도 했었던 한때 잘 나갔던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미국에서 석유 제재 받고 송금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완전 쭈그러들여 버렸죠. 게다가 이제 몇몇 국가들은요, 이제 베네수엘라 경우는 아니지만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해서 구권 가져와 봐봐. 그러면 내가 신권으로 나눠줄게 했는데 이 신권이 또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구권은 쓰지도 못하게 되고 신권은 받지도 못하고 참 이게 이 살인적인 정말 생명줄이라는 게 저는 잘 와닿았는데요. 자, 그럼 야당 지도자는 그래도 이해라도 되는데 그래도 독재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대통령조차도 왜 다시 암호화폐를 수용해야 된다고 뭐 최근에 얘기를 했죠. 9월 3일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는 다시 암호화폐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좀 짐작컨대 사실 이 베네수엘라 인플레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19년도인가 페트로 그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석유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걸로 주고받고 하겠다 하는데 우리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남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왜 쓰냐 해서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페트로도 올해 1월에 이제 끊겨버렸다는 거죠.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요.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읽히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결국은 비트코인을 시작하게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의 제재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이 타던 전용기까지 미국의 압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손을 불끈 쥐고 참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 비행기 내놔.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거 우리나라 비행기인데 몰래 이제 불법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당신이 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기억에 뭐 도미니카 공화국인가 어디에 그 수리를 하려고 비행기를 맡겨놨는데요. 갑자기 미국이 덮쳐서 그거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억울할 만 하겠죠. 그러니까 더는 못 참겠어. 비트코인으로 좀 숨을 쉬어야겠어.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왜 이제서야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느냐? 어, 모든 신문물은요, 처음엔 엄청난 저항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러시아는 전쟁통을 겪고 있는 통에 그래도 2년 정도 만에 비트코인을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요. 그냥 이까짓 거 한 뭐 대충 몇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2년 반이 지나도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쓸까 말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뭐 채굴을 합법화를 한다든지 러시아가 뭐 국가적으로 뭐 거래소를 만든다든지 이러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전쟁 때문에 앞당겨졌고요. 미국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법인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채굴 기업 사거나 코인베이스 사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했었잖아요. 사실 ETF가 10년이나 걸릴 건 아니었죠.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 중국도 아직도 뭐 홍콩은 열어놨다고 하지만 반대. 뭐 인도도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신문물이 들어올 때는 규제를 하고 반대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것 봐라 안 죽는데 그리고 조금 요긴 한데 2단계로 지금 베네수엘라도 여기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해볼까 뭐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쓰는지 모르지만 내가 해볼까 차지해볼까로 넘어간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쉬어가는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요. 레리 핑크 회장이 물 건너서 한 결혼식에 박수치로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핑크 형이 가기로 했던 곳,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올해 7월에 있었던 한 결혼식이었는데요. 아시아 최고의 부자 인도의 암바니라는 재벌의 이제 아들의 결혼식,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게 뭐 7개월 만에 종료가 됐다. 결혼식이 7개월짜리였던 겁니다. 그만큼 부자인데요. 자, 토막 상식으로 인도에는 두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암바니 아니면 아다니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1등인지 이분이 1등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자, 암바사 형 그리고 아다리 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이 아다리 형이요. 22년도에 세계 3위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헤지 펀드들의 막 공매도 당하고 하면서 이제 암바사 형이 좀 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아시아에선 당연히 최고 부자고요. 세계의 12위인 암바사 형의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세 번째 결혼이에요. 2018년도에 장녀가 결혼했고요. 19년도에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워낙 크게 했기 때문에 뭐 다보스 포럼급 결혼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약 8,300억 원 추정되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 돈을 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에 걸친 결혼 예비 행사를 마치고 드디어 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자, 이때 당시 왔던 하객들의 명단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마크 저크버그에 이어서 사실 다른 분들은 안 중요하죠. 우리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여기 떡하니 써있죠. 하객으로 참석을 하고 박수를 치러 온 겁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만이 이들과 함께 했다. 유일하게 참석을 했네요. 그 외에도 정말 우리가 아는 뭐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사람은 그냥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전에 레슬링으로 유명했던 존 시나, 복싱 선수죠. 마이크 타이슨, 축구 선수 베컴, 그리고 이제 축하 공연도 있어야겠죠. 세계 최고 가수 저스틴 비버나 리안나나 이런 친구들도 다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진 몇 개만 보면요. 이분이 이제 저스틴 비버죠. 세계 최고 팝 가수인데요. 그리고 이분이 막내 아들, 이분이 아내분인데요. 1,000만 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한 136억, 7억 정도 되겠죠. 당연히 돌잔치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재용 회장을
이제 머리에 터번을 씌운 아시아 1위 부자. 이거는요, 사실 19년도 얘기입니다. 장남 결혼식 때도 이렇게 머리에 터번 두르고 이 기립박수 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올해도 또 찾아가긴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터번 두른 걸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인도 시장을 이 블루오션이고 14억의 인구가 있고, 뭐 과거 중국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다들 들어가려고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그냥 가서 기립박수 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인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블랙락이 왜 갔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인도의 경우는요,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양도세만 30%를 매겼어요. 30%면 거의 깡패죠. 게다가 거래세도 그냥 거래 한번 할 때마다 1%를 떼갑니다.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바이낸스든 뭐 쿠코인이든 모든 거래소 다 쫓아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쫓아낸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한데 신장 개업을 준비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9월 6일자 뉴스인데요. 인도에서 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대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뜹니다. 아니 다 뒤집어 엎어놓고 다 쫓아내놓고 왜 다시 허용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자, 4개 거래소의 허용을 이제 인도의 재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최소 2개 정도는 내가 25년도쯤에 운영을 재개하게 해줄게. 뭐 선심을 쓰는 것 같죠. 바이낸스나 쿠코인이나 지금 세금 엄청 맞았고요. 벌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용을 해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까 앞서 잠깐 봤지만 이 신문물을 들어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엔 반대하고 때려 부수다가 결국은 이제 다 차지를 했습니다. 다 끝이 났다는 거죠. 누가 차지했는고 봤더니 자, 친 크립토 블랙락이요. 인도의 거대 기업 재벌인 지오와 합작 투자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안바사 형님 기억나시죠? 거기에 자회사가 지오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블랙락과 뭐 인도의 블랙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개가 합작 투자를 체결합니다. 이 체결 날짜를 보니까 23년도 7월 달이네요. 작년 7월이면요. 비트코인이 아니 그 블랙락이 SEC에게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바로 이제 개시를 한 거죠. 14억에 대한 비트코인을 팔아야겠구나. 뭐 장악을 완료를 하고 있다. 23년도에 발빠르게 움직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4월 달에도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블랙락이 인도의 자산관리 시장에 진출하겠다. 최대 재벌 무케시 암바사 형 기억나시죠? 맞손을 잡았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도의 자산 관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만 파는 건 아니죠. 뭐 비트코인 ETF도 팔겠지만 여러 가지 블랙락의 상품들을 같이 팔면서 그리고 블랙락 정도 되니까 그래도 투자 비율이 1대1이라고 합니다. 50대 50 투자를 해서 반씩 나눠 먹읍시다.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 들어와도 뭐 별로 상관없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 이들이 결국은 장악을 해놨으면 마케팅을 해야겠죠. 그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그냥 흘려 넘겼던 수많은 국가적인 포모 사태가 있거든요. 제가 굵직굵직 한 것만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면요. 자, 비트코인이 차라리 안정적이다. 지금 경제난에 레바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때가 22년도 11월입니다. FTX 터진 전후로 정말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을 때조차도 그 비트코인이 차라리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레바논에서 최근 3년 만에 화폐의 가치가 무려 마이너스 95%, 100만 원을 들고 있었으면 5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이거는 그래도 물량이 제한적이고 미래가 있잖아요. 반감기마다 오르고 하는데 레바논 돈 들고 있으면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많이 비트코인을 사더라. 나이지리아 역시 뭐 23년도 초 기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가 대비 뭐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50%를 뛰어넘는 60%를 치솟고 있었다. 라고 하고요. 그 전에도 19년에도 21년 내내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요. 비트코인이 나이지리아가 그냥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거래량은 세계 2위였고요. 당연히 아프리카에서는 1위였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깔고 갑니다. 인플레이션은 기본으로 있고요. 이 나라는 인출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한 45불만 빼갈 수 있게 해줄게. 뭐 일주일에 한 200불. 그리고요. 화폐 개혁한다고 했었는데 이 나라가 그 경우거든요. 자, 국권 가져와 봐. 이거 쓰질 않거든요. 다 어디에 뭐 쟁여만 두고 있고. 그래서 새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신권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신권이 막상 보니까 부족합니다. 국권은 뭐 사실 며칠 만에 다 못 쓰게 하고 화폐 개혁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죽겠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더라. 21년도 불장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 제재로 궁지 몰린 쿠바,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사실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못해서 인정을 한 거죠. 제재 때문에. 그래서 막 대서특필되지 않았던 거지. 쿠바는 여전히 뭐 엘살바도르나 베네수엘라처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향후에 비트코인 사용 국가, 활용 국가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는 겁니다. 지금 미국, 뭐 러시아, 홍콩, 중동, 일본, 노르웨이, 중남미, 아프리카 등이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활용을 한 해 만에 하는 단계지만 그 단계를 살짝 넘어가면 이제는 국가가 금이나 석유처럼 비축하는 축적 단계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적군의 돈 쓰기 싫죠. 또는 인플레이션 머니 역시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블랙락이나 마이클 세일러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을 주구장창 사고 홍보를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